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TV 뻥튀기 김용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맨날 같이 이렇게 열심 언제까지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나이 70이 다 돼가는 판에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 공부. 또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주식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제일 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도 경제적인 관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 공부 함께 해보는 이런 방이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전쟁은 터졌는데 주식은 왜 오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이 터져서 원전 발전소까지 막 폭파를 시키고 미사일이 막 쏘아대면서 화약 연기가 막 나오는 그런 영상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사실은 내가 요즘 추종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SOXL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에 조금 걸고 있는데, 지난번에 엔비디아에서 소득을 얻어서 돈 1,000만 원 만들어 놓은 것을 이번에 이쪽으로 달러로 바꾸어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죠. SOXL에 투자하는데 요즘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한 30%까지 마이너스가 됐었죠. 그래서 어제 초창기에 막 총성이 들리고 막 포격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아주 밑에 하락에다가 한 30불까지 걸어 놨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그저 조금씩 사는 입장인데 한 3주를 걸어 놨더니 그대로 아마 이렇게 조금씩 주춤주춤 하면서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30불에 넣었던 것은 결국 체결되지 못하고 34불, 38불, 39불에 하나씩 더 넣어 넣습니다. 아직도 많은 양은 못 되지만 또 남아있는 실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40불이 넘어간다고 보면 일단은 조금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시작됐는데 왜 주식은 오를까요? 지난밤에 이렇게 3대 지수 모두가 반등을 했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기술주가 모두 어젯밤에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그 팔란티어까지도 13.42%나 되는 거창하게 상승을 하게 됐는데, 왜 전쟁은 터져서 화염 속에서도 그 주가는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무슨 기술이 있거나 통계나 차트를 보아가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러한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처럼 주식은 어떤 그 통계나 수치나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접근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신봉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나 수치 또는 차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그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누구의 말처럼 웅덩이 매매법이라고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1년에 한 두세 번씩 서너 번씩 떨어지는 그 사이에 주식을 매수해서 약한 RSI가 뭐 한 70%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에 조금씩 매도를 해서 예수금을 좀 마련해 두는 이러한 식으로 아마 투자를 하는데 3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런 리스크만 지나가면 반드시 또 이렇게 원 상태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기존 지나갔던 그 주식 시황을 보면서 어제 아주 많이 긴장을 하고 좀 많이 좀 살려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제 놓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원인을 저는 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강력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죠. 조 바이든의 발표에 의하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 아주 그 큰
제재가 강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주가가 30% 이상 막 이렇게 급 하락하는 것으로 봐서 쉽게 전쟁은 끝날 것이다. 러시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전쟁이 아마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전 세계인들도 나처럼 나 정도는 좀 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저가에 이런 상황이면 아주 저가인데 이런 때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자 심리들이 세계 온 그 트레이더들의 마음으로 집중됐던 것이 아마 과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확실한 종목이라면 분산 투자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리라라고 하는 기대는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저가였을 때는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아마 그 투자자의 기본 테크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전쟁은 터졌는데 주가는 왜 오르나라고 하는 내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주가는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 감당은 안 되리라라고 보고 직접적으로 보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마 이게 상승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테마들은 전 고점을 아마 다시 또 탄활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5개월이 갈런지 또는 올해 연말이 갈런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겠지만요. 이렇게 저가에는 지금 있는 대로 조금씩 모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 있을 때 조금 팔아서 수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럴 때에 이렇게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이 정말 투자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바닥이 어딘지, 물의 깊이가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니까 주식이 또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또 저가에 매수할 때에 내가 남아있는 비중을 어떻게 투자해서 이렇게 비중을 맞춰 나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주가가 내려도 정말 그 가슴 두근두근하게 한 주씩 또는 두 주씩 이렇게 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날까지 돈 공부를 해가면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돈으로부터의 해방,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려보면서 우리 남아있는 인생 행복하게 사십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